새를 보러 와요 새 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 보라 함께 새를 봐요 새 보라 새 보라. 안녕하세요. 새를 보는 라디오 새보라입니다. 저는 혜연. 저는 도리입니다. 날씨가 제법 더워져서 상당히 열기가 느껴지는 계절이 왔는데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길 바라며.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새는 이런 더운 계절에 더위를 싹 잊게 해주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 새인데요. 바로 휘파람새과 친구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휘파람새 과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새가 있는데요. 휘파람새과 모두들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지 않을까요? 너무 과소평가인가요? 휘파람새과는 휘파람새라는 것은 휘파람을 부는 새라는 뜻인데 이런 아름다운 휘파람 소리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상쾌함을 주는 그런 새들이죠. 이 휘파람새과 애들은 약간 덤불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다니는 소형 조류인데 이게 조금 분류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종들이에요. 그래서 휘파람새과 도감에서 보면은 이제 솔새과 휘파람새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전체 또 다른 분류로 봤을 때는 휘파람새과 안에 지금 숲새, 휘파람새, 뭐 솔새 이게 다 들어갑니다. 개개비 이런 애들이. 개개비도? 네. 헷갈리게 생긴 애들이 30종 정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도감은 왜 휘파람새과에 3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휘파람새과가 다른 과로 분류되는 버전이 있고 안 그냥 되는 같은 버전? 과로 들어가는 버전이 있는 건 거죠. 근데 뭐 최근 버전은 따로 분류되는 버전인 거니까 도감이 그래 나왔지만 네. 오늘 저희가 여러 마리를 함께 소개할 건데 그게 고전 휘파람새과에 속하는 애들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히 말하면 휘파람새 속에 속하는 휘파람새와 섬휘파람새 그리고 이와 매우 유사하게 생긴 솔새 속의 솔새사촌 그리고 숲새 속의 숲새입니다. 아, 숲새도 속이 혼자 달라요? 네, 숲새도 따로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휘파람새과처럼 숲새과 이렇게 따로 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 숲새는 혼자예요? 네, 혼자.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 종이 있는데 외국 우리나라에는 혼자. 있지만. 근데 세 종이면 굉장히 적긴 적죠, 적은 사실. 편이지. 따오기보다도 적어요. 따오기가 갑자기 왜? 아니 약간 따오기 독특하게 아. 생겼으니까 별로 없을 것 같잖아. 근데 사실 두루미보다도 숲새가 더 적어. 독특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숲새는 뭔가 생긴 게 곳곳에 있을 것 같지만. 네. 왜 이 친구들을 데려왔냐. 이 휘파람새과가 굉장히 눈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보라에서는 이런 친구들을 그나마 정확하게 동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약간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휘파람새과 전체적인 특징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주로 윗면은 갈색이고 아랫면은 흰색인 상태로 덤불 속에서 빠르게 휙 나왔다가 없어지고 나왔다가 다시 떠나고 약간 이렇게 다니는 새들인데 주로 산림, 덤불, 갈대밭 이런 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데 특징이 뭐냐? 식생이 굉장히 빽빽하죠. 그래서 덤불 속에서 뭐 있든지 말든지 눈에 안 보인다는 특징이 있죠. 근데 또 휘파람새과의 특징이 몸에 비해서 제법 큰 소리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또 번식기에는 매우 큰 지저귀임을 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울음소리를 통해서 보지 않고도 위치와 얘가 지금 저 덤불에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어떤 종이겠구나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구체적인 휘파람새과 애들을 하나하나 들여다 봐봅시다. 그러면 제가 먼저 휘파람새랑 섬휘파람새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생김새는 뒤에 혜연님이 설명해 주실 예정이라서
너무 책임 전가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어떻게 생김새를 좀 빼고 하나도 안 소리나 하고 재미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좋아하시네. 재미난 이야기 하러 왔습니다. 저는 여기. 그래서 우선 휘파람새가 어디에 사는지, 또 섬휘파람새는 어디에 사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휘파람새는 한국의 나그네 새로 잠깐 지나가거나 여름에 번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 외에는 사할린섬, 그리고 중국 동남부에서 번식을 하고 필리핀까지 내려가서 겨울을 보낸다고 해요. 휘파람새는 만날 때마다 약간 무리로 지어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난 적도 없는데. 만난 적 있어요. 아, 예. 있긴 있죠. 근데 막 애들이 막 10마리씩 모여서 소리를 막 와르르 내진 않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단독 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하지 무리 생활은 안 하는 종입니다. 영원히 안 해요? 굳이 겨울에도 안 한대요. 그리고 겁이 많아서 숲불을 잘 떠나지 않고 수컷마다 차지하는 세력권이 작은 편이라 좁은 면적에 여러 마리가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동시에 울어도 그게 다른 영역권이다. 맞아요. 그게 이게 무리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각자의 면적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휘파람새는 영어 이름에 만주가 들어가 있는데 섬 휘파람새는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에 1년 내내 살기도 하고 한국 남쪽에서도 제주도 같은 곳에서 1년 내내 사는 개체가 있어요. 섬휘파람새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름에는 한국, 중국에서 발견되고 겨울에는 대만이나 중국 남부에 가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좀 높은 고도에서 지내고 겨울에는 낮은 지역으로 내려와 산다고 해요. 섬휘파람새가. 그리고 개방된 지역에 있는 관목들을 선호하지만 빽빽한 대나무 숲 같은 데서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다양한 곳에 살죠. 특히 일본 안에서는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사는 것 같아요. 섬휘파람새가. 왜요? 일본에 엄청 많이 살아요. 섬휘파람새가. 그래서 섬휘파람새인가 봐. 왜요? 일본이 일본이 섬이니까? 우리나라 이름 지었을 때는 근데 제주도에 많이 사니까. 그렇죠? 그거 기준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탐정하다 보면 오히려 휘파람새를 섬 가서 만나고 섬휘파람새를 내륙에서 만날 때도 있더라고요. 휘파람새를 잘 만난 적이 없어요? 섬휘파람새는 많은데 휘파람새가 더 적은 느낌? 아, 그래요? 근데 어청도 같은 데 가면은 섬휘가 더 많은 느낌? 근데 제주도에는 섬휘가 진짜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여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아니, 매년이 아니라 Everyday. everyday 매일. 휘파람새가 더 없는 기분이죠. 맞아. 휘파람새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일본 같지. 만주 같지. 그러면 이제 휘파람새 소리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휘파람새는 제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호르륵 하고 옵니다. 이게 텍스트로 다들 호르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그라데이션으로 살짝 볼륨이 커지면서 천천히 소리를 내다가 호르륵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노래를 시작할 때 내는 그 그런 게 있어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암컷을 유인하는 소리고 이제 뒤에 나는 호르륵은 자기 영역에 포식자 침입자가 있을 때 나타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휘파람새 노래 중에서 네. 난 어떤 가요에 들어간다는 말이지. 아니요. 휘파람새 노래. 부르는데 그 와중에 그렇다는 거죠? 아니요. 섬휘파람새 소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막상 현장에 가면은 구분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본을 쓰면서 집에서 들을 때는 구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영상을 계속 2개를 보는데도. 그래서 아마 이따 혜연님이 동장기로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섬휘파람새는 약간 냐냐 호로록 아니 그 소리의 차이가 없다고 느꼈는데 다르게 말하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약간 냐냐라고 울더라고. 냐 호로록. 주관적인 냐는 너무 그 휘파람새 도움이 되는 호호호 이렇게 하고 소미는 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돼. 냐 호로록 이렇게 울더라고요. 호로록 앞부분이 좀 더 긴 느낌이 들었는데 혜연님이 무슨 휘파람새는 호호호 이렇게 하고 섬휘파람새는 히히히 이렇게 약간 앞부분이 더 길다라는 그런 토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전 차이 난다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겠거니 생각을 해도 실제로 눈 앞에서 보고 그게 섬인지 휜지 다 검증하지 않잖아요.
이거 소리만 듣고 이거 휘파람새네, 서휘파람새네 이렇게 했어도 걔를 눈으로 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근데 눈으로 봐도 모르잖아. 눈으로 보면 그래서 그 소리는 진짜 그래? 소리가 더 구분하기 쉬워요? 신뢰도가 낮아요. 소리가 더 생김새는 구분할 수 있어요?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생김새는 할 수 소리만 있어요? 듣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생김새까지 사진까지 찍으면 그거는 신뢰도가 있는데 근데 소리만 듣고 그냥 때려 맞춘다? 이거는 엄청 전문가거나 그냥 좀만 아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 제가 느끼기로는 휘파람새는 한숨의 소리를 내는 것 같다면 서휘파람새는 약간 끊어서 내는 것 같지만 또 상황마다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근데 다 다르게 울어 애들이. 다 다르게. 개체마다 다 다르게 울어요. 옛날에 저희가 박새 설명할 때 박새가 지역마다 다른 사투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휘파람새 역시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소리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휘파람새는 혼자 지내다가 번식기에만 잠깐 같이 지내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암컷을 찾거나 세력권에 들어온 수컷을 쫓아내기 위해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국내에서 20년 전부터 가평에서 제주도 범위에 사는 휘파람새 86마리의 소리를 분석했는데 지역에 따라 수컷의 그 휘, 호르륵이 다르다고 합니다. 제주도나 남쪽에 사는 휘파람새들은 휘, 호르륵을 상황에 따라 섞어서 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유자재로 휘, 호르륵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내는데 내륙에 사는 같이 섞어서라는 말이 안 섞을 때도 있다는 거. 뭐를 섞는 왜 들어봐요. 거예요? 들어봐요. 끝까지. 그래서 내륙에 사는 휘파람새들은 호르륵 소리로만 노래를 부르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큰 특징들이 있지만 또 세부 지역에 들어가면 또 소리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제주도나 남쪽에 사는 친구들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도 또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는 특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은 세력권에서 같은 소리를 내면은 특장점이 없잖아요. 암컷한테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곳은 휘파람새가 많아서 훨씬 다양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노랑턱매새 같이 엄청 다양하게 우는 것도 아니었는데 암컷들은 그걸 다 캐치하고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런 미묘한 차이를. 새들도 약간 인간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구분하잖아, 사람 목소리를. 새들도 사람 목소리를 못 구분하지 않을까? 근데 그럼 뻐꾸기들도 그 다 뻐꾹 구분하지 사이에 100마리의 뻐꾸기 있으면 쟤는 뭐 주네? 약간 이런 평가? 잘 우는 것도 엄청 그게 중요한. 참 기민한 것 같아. 특히 수컷들 잘 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도 한마디만 말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많은 평가가 생기려나? 한 평생에 가나다 딱그 이렇게만 한 기간, 말할 수 한 있으면 기간에는 가나다밖에 말을 못하면 각자 가나다를 뽐낼 방법을 찾을 거 아니야. 가나다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가나다를 카리스마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시의적절한 비유군요. 네, 그럼 이제 잡다한 얘기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서미파람새는 탕란을 당하기로 유명한 새입니다. 슬프다. 네, 두견이과 새들이 다 탕란 취향이 다르잖아요. 서미파람새는 누구의 탕란 대상일까요? 두견이. 맞아요. 그래서 두견이의 탕란 대상입니다. 근데 서미파람새는 아직까지 두견이가 낳고 간 알을 버린 적은 버린 게 발견되지 않았대요. 근데 그럴 만한 게 그 알을 봤는데 빨개요. 서미파람새의 알이 빨간데 두견이가 빨간 알을 낳고 크기도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큰데 이 정도면 내 생각에는 내가 좀 큰 알을 낳았네, 잘했다 이런 느낌으로 들 것 같은. 좀 적당히 크게 낳았네. 괜찮다. 이번에는 오히려 작은 애가 나 못 낳았다 그런 느낌인 거죠. 슬프네. 전략이 좋아. 그래서 이렇게 두견이가 낳고 간 알을 안 버리니까 연구자들이 그럼 서미는 이런 탕란에 신경을 안 쓰는 건가 했는데 두견이 모형을 갖다 놨더니 엄청 공격적으로 반응을 했대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 나온 결론이 이제 서미파람새는 일부러 두견이가 일본에 찾아오기 전에 번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란을 당할 가능성을 조금 배제를 해두는 거죠. 그럼 두견이도 좀 더 빨리 오셔야 되겠네. 근데 두견이는 이제 저기 먼 데까지 가니까 오려면 출발을 시간이 빨리 하는 거지. 서민은 1년 내내 사니까 뭐 3월에 막 먼저 몰래 해놓으면 겨울에 번식 시작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번식을 시작해서
육출 기생을 피하고 성공적인 번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분하는 거는 진화하지 않았지만 시계를 네. 당기는 버전이 진화한 거군요. 맞아. 엄청나게 비슷한가 보다. 그 알 구분하기 엄청 어려운가 진짜 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북쪽 지역에는 서민은 있고 두견이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추워서. 근데 다른 뻐꾸기가 탕란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뭔데? 그 그러면 지역에서는- 걸리지. 안 그래? 그쪽에서는 다른 또 다를 뻐꾸기가 텐데, 근데 그래도 번식 기간이 빠르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서미가 텃세인 경우가 많아서 일본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린 건데 서미파람새가 일본에서 아주 메이저인 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비가 봄의 전령이었잖아요. 오래 전부터. 근데 일본에서는 서미파람새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긴 근데 소리도 음. 예쁘고 약간 인상적일 것 같아. 많이 오네. 그래서 일본 전통 시에도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유명한 시에 쩌르륵 등장하고 제가 일본 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지만 엄청 유명한 시들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는 주제는 특히 사계절이 있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주제잖아요. 온대. 겨울이 이제 추운 온대, 겨울이 계절. 끝나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섬희르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서미파람새 배설물이 피부를 위한 화장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서미파람새가 우구이스인데 이제 이 배설물은 우구이스 노우라고 불립니다. 노우가 똥이란 거예요? 이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구이스 노우라고 불리고 이제 이 배설물을 건조시켜서 가루화한 것으로 피부결을 좋게 하고 진짜? 주름을 없애준대요. 좋나? 그래서 여드름 치료나 피부 미백 등에 사용하기도 하고 기모노 주름 필 때도 쓴다고 합니다. 이 주름을 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기모노에 이렇게 옷에 생긴 주름을 피는데 좋대요. 가루를 뿌려서 그러면 가루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밀대질하는 그냥 물에 섞어서 하기도 하고 풀칠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똥칠? 똥칠이잖아. 똥질? 그래서 섬유의 배설물이 특별한 이유는 질소가 풍부한 요소라는 성분이랑 다들 있잖아요. 근데 아미노산인 구아닌이 많이 들어가 있기 구아닌 때문입니다. 있으시구나. 네. 근데 이 좋은 거 배설물을 채취하는 게 막 사람들이 야생에 가서 막 이렇게 둥지에서 막 채취한 게 아니라 그러겠지. 휘파람새 농장이 있습니다. 배설물 농장인 거예요? 그 배설물을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휘파람새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야생에 있는 휘파람새는 정말 아무거나 먹지만 이 농장에서는 유기농 거 씨앗, 먹는구나. 유기농 씨앗을 먹이고 왜냐면은 배설물 쓰니까 막 독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얼굴에 바르니까. 그래서 유기농 씨앗 먹이고 배설하면은 수거를 해서 자외선을 이용해 살균하고 그다음에 건조시키고 고운 흰색 가루로 갈아냅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 고운 흰색 가루라는 게 진짜 웃겨. 엄청 오래된 거예요. 이게 전통적이었는데 그 게이샤의 전통 피부 관리법이었다고 합니다. 헐. 근데 이게 일본에서 유래한 게 아니라 794년에서 1185년 사이에 있던 헤이안 시대 때 한국인이 와서 소개를 했다고 해요. 794년이면은 언제요? 조선 전이죠. 짱 오래됐네요. 오래 전에. 아니 근데 그 농장이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맞아요. 그 배설물용만을 위한 약간 뭐 알도 아니고 맞아. 새도 아니고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좋은 거 애들한테. 애들 갇혀 살아 세상에. 아 그러면 안 되지 얘. 뭐가 그냥 좋아요? 좋은 거 먹이고 그냥 충분히 그냥 날아다니다가 유기농- 똥 싸는 줄 가만히 알았네. 앉아서 유기농 씨앗 먹고 똥만 왜 싸는 가만히 거예요. 앉아 돌아다니면 더 좋지 못 않나? 잡지 돌아다니면 옛날엔 농장 시설이면 그렇게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지붕을 그냥 얹은 다음에 그냥 밑에 바닥만 깔고 거기에 있는 똥만 긁으면 세상에 사람들은 편하지. 근데 똥이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면 똥이 어디다 쌀지 걔네들이. 그냥 바닥이랑 그런 횃대밖에 없는 거. 벽에 쌀 수도 있어요. 벽도 이렇게 긁을 수 있는 재질. 그냥 없는 게 제일 좋아. 새들에게 자유를. 근데 한국인들은 피부에 발랐던 건 아니고 옷에 얼룩을 지우는 걸 했는데 그게 넘어오고 일본에서 피부 미용에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피부 미용은 확실히 조금 획기적이네. 확실히 사람들이 좀 똥을 획기적으로 얼굴에 생각해. 바른다는 게. 그리고 게이샤들 보면 하얀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납이 섞인 걸 우와. 사용했대요. 그럼 당연히 피부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비냐, 똥이냐? 이걸 바른 게 똥이지, 얘? 피부를 진정시키고 윤기를 더하는데 엄청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납 대신 바른 게 아니라 납을 바른 바르고, 부작용을 이제 부작용을 가라앉힌 거지. 섬유바람새 똥으로. 그리고 calm 승려가 down. 머리를 깎고 반질반질하게 하는데도 쓴다고 합니다. 별의별. 용도가 아주 많죠. 아 왜요? 효과가 진짜 있어요? 궁금하네. 유명한 성분이야 이게 일본에서. 근데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도 반질해지고 주름도 펴지고 그 피부에 있는 주름도 펴진다는 약간 그런 건가?
맞아. 주름도 이제 피부 주름 개선 효과도 있고 어. 기모노 주름도 해주고. 구한인 이런 좋다지만. 거 사람들이 다 믿는 거죠 뭐. 근데 구한인 이런 거 약간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새똥에서 성분이긴 있는 거. 근데 하지. 섬 휘파람 그러니까 얼굴에 새똥 바르는 건 구한인? 처음 들어봐. 그 너무 작은 새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엄청 귀하고 그쵸. 비싸요. 양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도 엄청 소량으로 일본에서 파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웃긴다. 그리고 섬 휘파람새가 일본어로 우구이스잖아요. 근데 우구이스 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샤. 이게 야구장에서 방송하는 아나운서를 의미한대요. 이게 목소리가 엄청 좋은 아나운서. 장내에서 휘파람새처럼. 장내에서 막 이렇게 뭐 지금 경기 결과를 알리거나 그런 아나운서들을 말할 때 우구이스 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꾀꼬리 같은 느낌인 거죠. 꾀꼬리 같은 목소리. 근데 이게 섬 섬휘파람새 한자가 꾀꼬리 앵이라는 한자를 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꾀꼬리랑 그 섬휘파람새 한자가 비슷하다. 그리고 일본에는 휘파람새 바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이 걸을 때 밟으면은 휘파람새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옛날 성에 있던 건데 걸으면은 정말 휘파람새 소리가 나요.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이렇게? 근데 엄청 새 소리 같은 게 나. 휘파람새 같지 않은데 새 소리 같은 게 나요. 삑삑 이렇게? 히휘 이렇게 나가지고 침입자를 감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뭐야, 그냥 듣기 좋아서 하는 게 아니군요. 응. 듣기 좋아서 듣기 좋기도 해요. 근데 침입자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요? 침입자가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걸을 땐 낮 같은 데는 괜찮지. 근데 일반적으로 침입자가 설정을 할 수 있는 바닥이. 아니요. 낮에 사람들이 막 100명씩 뭐 여러 명씩 걸으면 괜찮지. 왜요? 그때는 다 모두가 돌아다닐 시간이잖아요. 소리는 계속 나? 그러니까 밤에 막 암살자 같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런 걸 막는 거죠. 막 내가 걸어 다닐 때 막는 건 아니지. 소리는 어쨌든 계속 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낮에는 괜찮잖아요. 낮에 암살자가 안 경보 들어와요. 같은 건 아니다. 경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늘 나는 경보는 없잖아. 소리는 늘 나는 그러니까 건데. 못 지나다니는 곳은 아니지. 지금 들어올 시간 아닌데 나는? 약간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섬휘파람새가 한 100개 넘는 일본 지자체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약간 까치 같은 존재인 거죠. 일본 지자체가 몇 개 정도 있을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만 개 곳부터 이상? 더 넘지 않을까? 인구가 1억이 넘는데? 100개나? 까치네 진짜. 엄청 메이저고 또 이와테현에 있는 한 온천은 오우슈쿠라는 온천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옛날에 늙은 승려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승려분이 숲속에서 섬휘파람새를 발견한 거예요. 막 이렇게 애틋하게 돌보고 이제 막 이제 또 잘 떠났어. 잘 치료가 돼가지고 떠났는데 벽시 물어다준 제비처럼. 벽시? 박씨? 박새를 물어보주면 안 돼요. 박씨. 이게 섬휘파람새가 어느 날 사라져가지고 막 승려가 놀라서 뒤를 쫓아갔대요. 텃새인데 사라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잘 보살펴주고 이제 사라진 거야. 잘 날아서. 근데 새가 천천히 이제 그 승려를 이끌듯이 날아가더니 한 바위 아래 멈췄고 거기서 따뜻한 온천물이 솟아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승려가 온천수에 손을 담그니까 이게 치유의 온천이었던 거야. 병을 낫게 하고 또 관절과 피부병에 효염이 있는 그러면은 그런 온천이었던 거예요. 그 애도 거기서 치유하지. 근데 걔는 쓸려 내려가지 않을까? 거기서 하면은? 다쳐서 어제 은혜를 갚은 거죠, 이 휘파람새가. 승려한테. 신기하다. 늙은 승려였으니까 또 이런 게 필요한 시기잖아요. 치유가. 노화로 인해 질병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일본스러운 게 치유, 그러니까 뭐 은혜도 온천으로 갚는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온천이 많은 은혜를 나라. 먹을 걸로 갚지 않네. 우리나라는 먹을 걸로 아니면 돈으로 갚는데 여기는 재산 이런 거. 온천으로 갚아. 그냥 이 승려분이 온천 장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너무 속세적이잖아. 할 것 같은데? 하면 좋지. 그거. 아까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잖아. 아까워요. 치유 온천인데 다 같이 치유해야지. 근데 작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원래 1인용. 물을 끌어당겨 쓰잖아. 그런 작은 데서 약수 같은 것도 작은 규모가 데서. 커지네요. 그쵸. 사업 규모가. 그래서 엄청 크게 해야지. 좀 파야겠는데. 료칸 같은 거 짓고 이제 하셔야죠. 승려분. 속세적이야. 네, 제가 준비한 휘파람새, 섬휘파람새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근데 보면 볼수록
처음으로 느끼는 거지만 어. 이 재밌는 이야기를 진짜 엄청 구체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게 열심히 찾았어요. 진심 무슨 구연 통화 왜냐면 하듯이. 서미파람새가 일본에서 진짜 인기가 많은 새여가지고. 근데 저는 인기가 많은지도 몰랐어요, 검색하면서 저도. 모를 것 어. 같아요. 아. 이게 막 재미난 검색어가 궁금하네. 뭐라고 그러니까 엄청 검색해고 일본어로도 이제 검색해보고 아. 저는 일본어를 못하는데 그다음 이제 이 새는 번역을 해요? 일본어가 유명하니까 아. 일본어를 하고 좀 AI한테도 정리해달라. 너 재밌는 얘기 알아? 근데 출처 아. 똑바로 표시해줘 이렇게 물어봐요. 퍼플리시티한테 왜냐면은 출처 해야겠네. 없이 뻥을 치어서 만들어내는 그치. 경우들도 있거든요, AI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얘기를 더 깊게 알고 싶으니까 막 검색을?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오. 검색을 하고 뭐 뉴스 같은 것도 찾아보고 엄청 능동적인 검색이네. 맞아요. 재미있는 얘기를 끌어오려고. 열심히 찾아오시네. 웃기다. 다음으로는 제가 솔새사촌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새류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왜 하필 솔새사촌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 수많은 솔새 중에서 왜 하필 솔새사촌을 하냐? 솔새사촌이 뭔데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솔새사촌이 속한 이 솔새가 네. 뭔지 좀 들여다보면은 이제 솔새 속에 속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가 사실 종류가 엄청 많고 구별하기가 속? 진짜 어렵거든요. 음. 그러니까 휘파람새 속에는 두 마리밖에 없지 사실. 휘파람새랑 섬이? 그쵸. 숲새, 숲새는 속은 숲새? 숲새밖에 없고 아. 나머지는 다 여기에요. 음. 쥐발기, 개개비 이런 것도. 그것도? 네. 솔새 속? 네. 그래서 진짜 종류가 엄청 많고 진짜 구별하기 어려운 속이에요. 진짜 유명한 속이에요. 네. 갈매기랑 같이 약간 투탑이에요. 동정 어려운 걸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솔새류를 크게 둘로 나누면 그러니까 지금 개개비는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그냥 솔새만 생각하자고요. 네. 제가 뭐 말하고 있는지 아시죠? 대솔새, 새솔새, 산솔새, 노랑어리 솔새 이런 애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얘네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뭘로? 몸 윗면 색깔로 나눌 수 있는데 등면이 어차피 다 갈색이에요. 이 휘파람새과 전체가. 근데 이제 녹색빛 갈색이냐 그냥 갈색이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녹색빛을 띠는 갈색을 하고 있는 이 솔새류들은 이 휘파람새 애들이랑 별로 안 헷갈리죠. 왜냐면 몸 색깔도 다르고 얘는 날개 선이 있어요. 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윙바라고 하는데 이런 흰색 선이 있습니다. 얘네 사이에서는 이 선 개수가 뭐 1개냐 2개냐 이런 걸로 동정을 하는데 휘파람새는 등면이 갈색이고 날개 선이 없어요. 윙바가 없는. 네, 윙바가 없죠. 휘파람새 아예. 그리고 등면이 녹색빛 갈색이 아니라 녹색이 그냥 아예 갈색. 안 돌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녹색빛을 띠는 갈색 솔새들은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하시면 근데 솔새 사촌은 누구냐? 네. 등면이 갈색빛을 띤 솔새입니다. 그 말인즉슨 휘파람새랑 마찬가지로 날개 선도 없고 몸 색깔도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등면이 갈색인 솔새 대표로 불려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대표로 되겠습니다. 출전. 이제 솔새 사촌이 대체 어떤 새일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솔새 사촌 이름을 들으면은 느껴지죠? 사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솔새의 사촌이라는 거죠. 네. 그 말인즉슨 솔새를 닮았다라는 거죠. 네. 완전 닮진 않았다는 거죠. 그치. 근데 이렇게 닮으면 붙는 이름들 중에 이 사촌이 있는 거죠. 뭐 어쩌고 사촌, 저쩌고 사촌 이렇게. 매사촌 이런 것처럼. 매사촌은 매가 아니지만 매를 닮은 청가리도요 매사촌이라는 사촌. 거죠. 뭐 약간 그런 건 거죠. 이 솔새류의 특징은 몸이 조금 납작하게 네. 누워져 있어요. 약간 반달 돌칼처럼. 반달 돌칼처럼 생겼어. 작고 작아요. 한 10에서 15cm 사이. 그리고 등은 갈색이고 배는 흰색이고 또 중요한 특징이 밝은 눈썹 선이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갈색인데 지금 눈에 보이는 특징은 밝은 눈썹선. 그러면은 내가 덤불 속에서 누군가를 봤어. 근데 눈썹을 갈색인데 눈썹 선이 있는 거야. 음. 그럼 얘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솔새 중에. 솔새 중에? 네. 감사합니다.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솔새인지도 모르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솔새 사초는 봄, 가을에 전국적으로 비교적 흔하게 통과하는 나그네 새입니다. 봄에는 4월 중순부터 5월 하순까지 통과하고 가을에는 9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통과합니다. 근데 전 사실 솔새 사촌이 이런 네. 나그네 새인 줄로만 알았는데 여름에 적은 수가 번식한다고 해요. 알고 솔새 사촌? 계셨나요? 네. 솔새 사촌이 잘 몰라요. 번식한대요. 관심이 없어 근데 보이시는 본 적도 있나? 본 적이 있는지도 가물해요. 이게 가물. 해요. 가물해요. 얘네가 설악산 대청봉 일대 설악산 안 갔어요. 에 번식하는 걸 볼 수가 이때요? 없었던 거지. 대청봉 일대에서만 하는 아, 거니까. 그리고 사람 다니는 데서 안 할 거 아니야. 뭐 근데 볼라 하면 보지 몰라면 않을까? 봐. 설악산 대청봉 일대 아고산대에서 번식하는 희귀한 여름 철새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새로는 흔한데 여름 철새로는 희귀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고산대면은 대청봉 일대 아고산대 이 말은 거의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번식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설악산 정상 맞아요, 대청봉까지는 간 이제 거예요. 유행이에요, 설악산이. 근데 저는 안 갔기 때문에 겨울에도 몰랐다라는. 많이 가잖아, 설악산. 근데 겨울에는 없어요. 여름에 여름에 어떻게 가셔야 가? 되는데. 시원한가? 근데 산이 여름에 또 시원해요. 설악산 이런 데는 좋구나. 엄청 시원하죠. 강원도인데 고산 지역이다? 완전 피서지예요, 피서지. 근데 땀은 나죠. 등산하니까. 개 추워요. 땀 피서가 흘리면. 단순히 추워서 18도예요. 좀 쉴 수 있어야지 피서지인데 아, 그런 거. 쉴 수는 그런 건가? 없거든요. 온도적으로는 피서지. 네. 근데 전 세계적인 분포를 보면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찾아왔는데 러시아의 오브강 오브강? 아시나요? 아니요? 오브강? 이게 지금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아세요? 아니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가 카자흐스탄 거의 중앙부에 있는데 네. 거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러시아 오브강이 나와요. 네. 한마디로 러시아 거의 중앙부부터 러시아 왼편 쪽이지만 완전 왼편 아니고 약간 중앙부에서부터 동쪽으로 갑니다. 네. 동쪽으로 어디까지? 아나디리까지. 아나디리 아시나요? 아니요. 아나디리가 어디냐면 아나디르? 베링 해협에 진짜 있는 멀다. 곳이에요. 이 완전 동쪽인데? 그쵸? 완전 끝. 러시아의 끝이에요. 베링 진짜 해협. 넓다, 러시아. 지금 알래스카 맞은편에 있는 건 네. 거죠. 거의. 베링 해협이 거기잖아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네. 녹아가지고 러시아에게 부동항이 될 수도 있다는 네. 그 베링 해협. 지금 완전 추운 거기 부분까지 서식하고 남쪽으로는 몽골과 중국 중부까지 번식합니다. 여기가 멀리 이제 간다. 지금 번식 지역인 거죠. 그리고 비번식기 겨울에는 원래 좀 북쪽에 사네. 그치. 인도의 북동부. 인도? 인도가 아니고 인도 북동부. 그러니까 네팔이에요. 네팔 쪽 미얀마, 중국 남부, 인도차이나 반도, 대만 이런 데서 활동을 합니다. 이게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 이렇게 번식할 때 굉장히 추운 데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링 해협까지 간 거니까 엄청 추워요. 추워요. 뭐 몽골 이런 데부터 시작했지만 베링 해협까지 지금 번식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애도 낳고 그 타이가라고 아시나요? 타이가 네. 지역? 침엽수림이 발달된 추운 지역인데 딱 요런데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시죠? 눈 네. 쌓인 약간 침엽수만 있는 그런 숲? 네. 근데 침엽수가 또 한국에 있는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완전 키 큰 침엽수 네, 이런 거. 가몬비나무, 막 전나무 이런 숲 멋지겠다. 이런 데서 번식을 하고 근데 또 겨울에도 보면은 별로 안 더운 곳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지만 더운 걸 좋아하는 아닌 것 같아. 그쵸. 지금 네팔, 미얀마는 지금 동남아 중에서도 조금 북쪽에 있는 거죠. 중국 남부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네. 추운 게 좋아라는 특징을 알 수 있죠. 추운 게 좋아. 약간 추위를 잘 견디는 새고
그래서 서식을 할 때에도 아고산대 이런 고도가 있는 네. 곳이나 강가 습지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지대에서부터 해발고도 4,000m까지 네. 살 수 있다고 해요. 4,000m 정말 충격적인데요.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4,000m? 백두산 2,700인가 밖에 안 될걸요? 어머, 왜 이렇게 작아요? 네팔을 사니까 지금 4,000이 기준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너무 작다, 백두산. 그 솔세 사촌에게는 낮았던 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동 시기에 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때 어디서 돌아다니는지가 지금 중요하죠. 이때는 갈대밭, 버드나무 숲, 개방된 숲, 경작지 등 다양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풀이나 키 작은 나무 속을 민첩하게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이때 찍찍찍 이런 굴뚝새 같은 소리 뭔지 아시죠? 네. 굴뚝새 그 겨울에 울면은 네. 찍찍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진짜 비슷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네. 다녀요. 제가 솔새 사촌을 데려온 이유가 휘파람새들이랑 헷갈려서 인데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해요? 이 팟캐스트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별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안에 없진 않죠. 열공하세요. 오늘은 특징을 숙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사진을 동시에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환경부에서 나온 휘파람새 동전 가이드 있거든요. 거기에 사진이랑 조금 잘 나와 있어요. 그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건 진짜 정확한 동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맞아. 일단은 휘파람새들이 솔새 사촌보다 네. 크기가 약간 큽니다. 휘파람새는 섬휘보다 더 커요. 몇 센치예요? 14에서 19cm. 얘네들이 수컷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암컷이 이제 14 부근이고 수컷이 19까지 큰데 섬 휘파람새는 휘파람새보다 작아요. 네. 근데 13에서 16.5. 그러니까 지금 겹치죠. 이게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솔새 사촌은 몇 센치? 11에서 13.5. 아, 그러니까 거의 안 겹치죠. 섬 휘파람새 최소 크기가 13인데 솔새 사촌은 최대가 13이니까 지금 거의 안 겹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네. 크기가 작다. 솔새 사촌이. 크기 순으로 하면 휘파람새, 섬 휘파람새, 솔새 사촌 이렇게 줄어드는 큰 게 거죠. 휘파람새? 네, 휘파람새가 제일 큽니다. 몇 센티미터 정도로? 아, 네, 질문이 아니야. 아, 예. 좋아요. 복습인 거죠. 딱 봤을 때, 이 휘파람새 친구들 구조가, 체형이 솔새 사촌보다 부리랑 꼬리가 조금 더 길어요.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좀 더 큰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거죠. 딱 봤을 때 휘파람새는 이게 꼬리를 좀 멀리 뻗어져 있다. 이런 느낌? 솔새 사촌은 꼬리가 별로 긴 느낌은 안 난다? 예를 들면 까치랑 직박꼬리 느낌 오시나요? 까치가 훨씬 기니까. 근데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고 그러니까 혼자 보면 그게 꼬리가 긴지 아닌지 약간 긴가민가. 그쵸. 그러니까 약간 여러 마리를 보면서 이제 습득 사진으로 이제 연습을 한 다음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실물을 이제 봐야죠. 휘파람새는 근데 누가 봐도 약간 긴 느낌이 누가 봐도까지는 아니지만 긴 느낌이기 때문에 계속 말을 정지하게 되는. 그리고 약간 휘파람새는 꼬리를 이렇게 들고 약간 펼치는 그런 동작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제가? 예. 보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꼬리를 펼친 거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 꼬리가 되게 꼬리를 잘 갖고 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꼬리가 되게 눈에 띄는 그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게 중요한 특징인데 꼬리가 길다. 네. 그리고 몸 윗면 색깔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이제 휘파람새류는 섬휘고 휘파람새고 둘 다 젓갈색 기운이 강합니다. 몸 등면이 젓갈색이에요. 반면에 이제 솔새 사촌은 몸 밑면이 더 회갈색이에요. 그러니까 솔새 사촌이 휘파람새들보다 더 칙칙한 색깔입니다. 근데 엄청 칙칙한 건 아니고 그냥 갈색인데 조금 칙칙한 갈색.
그런 느낌? 그리고 사진을 봤을 때 그래서 휘파람 새들은 좀 빨강을 섞은 그런 갈색? 근데 엄청 섞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어쨌든 솔새 사초는 약간 녹색이나 노란색을 섞은 그런 회색빛 갈색 느낌? 근데 이게 녹색을 섞었다고 해서 아까 그 녹색 솔새처럼 올리브색은 아니잖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살짝. 칙칙한 갈색. 그 옆에 두고 보시면은 어. 확실히 비교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혼자 봤을 때가 문제죠. 근데 그래. 보통 혼자 보지요. 둘이 같이 다닌 경우가 별로 네. 없어요. 이게 뭐냐? 사진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실물 봐야 된다. 이 솔새 사초는 사실 휘파람새 말고도 또 헷갈리는 친구가 있어요. 긴다리 솔새 사촌이라고. 이게 진짜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브레인스토밍처럼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름과는 다르게 뭐 긴다리라고 했으면 길었어야죠. 길어야지. 근데 안 다리 길이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몸 길이는 조금 더 길어요. 긴다리 솔새 네. 사촌이. 긴 몸 솔새 사촌. 근데 이제 솔새 사촌은 흔하게 통과하는 나그네 새였죠. 근데 긴다리 솔새 사촌은 흔하지 않게 그러니까. 통과하는 다들 보면 나그네 좋아하던데. 새입니다. 네, 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음. 그리고 남부 지방에서는 더 드물고 한반도 중북부 이북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북한? 네, 그쵸. 어. 거기를 더 선호. 남부 강원도? 지방에 좀 더 적고. 음. 그래서 한마디로 남쪽에서 보기가 더 어렵다. 훨씬 귀해지죠. 지금 흔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네. 그래서 더 봤을 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긴다리 솔새 사촌. 그 솔새 사촌이랑 얘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몸이 일단 조금 더 크고 몸 밑면이 녹갈색 기운이 있는 올리브색. 근데 지금 녹색 솔새처럼 가진 않았지만 솔새 사촌은 회갈색인데 긴다리 솔새 사촌은 약간 녹갈색. 조금 더 노랑을 조금 더 섞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등면의 차이가 조금 있다. 근데 이거를 옆에다 놓고 보면은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 사진에서 진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야생에서 봤을 때 솔직히 우리가 까맣게는 안 보면 다행이죠. 그 역광에서 보면 그냥 까만색이잖아. 그래, 못 봐. 갈색으로 애초에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지 않는 이상 사실 색깔로 동정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 색깔도 그리고 다 사람 기분마다 달라. 그쵸. 그 햇빛에 따라 다르고 또 사진 찍는 그 조건에 따라 다르고. 근데 이제 긴다리 솔새 사촌은 또 다른 눈썹 선에 있는 특징이 있는데 눈 앞에 있는 눈썹 선이 넓고 황갈색을 띠며 눈 뒤로 갈수록 가늘어지면서 흰색이 된다.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준비해오신 분 그런 말 하면 듣는 사람들도 다들 기죽어가지고. 아니, 이 사진을 놓고 봐도 이건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열공해야 돼요, 솔직히. 그래서 근데 이거 말고 진짜 중요한 특징은 이거예요. 다리 색깔이에요. 다리를 보통 봐야 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솔새류에서는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리가 검은색이면 귀한 애들 많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긴다리 솔새 사촌은 다리가 솔새 사촌보다 더 두껍고 옅은 색을 띠어요. 근데 솔새 사촌을 봤는데 다리 색깔이 약간 흑갈색이면 솔새 사촌이고 옅은 색이면은 긴다리 솔새 사촌인 거죠. 근데 솔새 사촌은 온통 흑갈색인 게 아니라 발목 쪽은 약간 노랑빛이에요. 그걸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솔새 사촌은 흑갈색이랑 노랑빛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지금 긴다리 솔새 사촌은 더 옅은 색이 전반적으로 옅은 색인 거죠. 근데 문제는 휘파람새가 다리가 살구색이세요. 그럼 지금 긴다리 솔새 사촌이랑 비슷해지죠? 네. 하지만 아까 뭐다? 등면 칙칙. 그것만을 기억해야 되는. 등면 칙칙. 등면 칙칙하고 칙칙. 꼬리가 약간 짧아 보이네. 휘파람새보다는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솔새 사촌 아니면 긴다리 솔새 사촌인데 다리 색깔이 흑갈색이네? 그럼 솔새 사촌. 옅네? 그러면 긴다리 솔새 사촌.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휘파람새과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었죠? 소리로 먼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다행히도 소리가 중요한 특징을 제공합니다. 감사하다. 소리라도 달라서. 일단 휘파람새들은 그 친구가 휘파람을 불고 있으면 안 헷갈리죠. 맞아요. 헷갈릴 리는 없는 소리. 그렇죠. 그리고 만났을 때 불고 있으면 진짜 안 헷갈리겠죠? 실시간으로 불었다. 휘휘휘 휘용 이렇게 울었다? 그럼 100% 휘파람새나 섬휘파람새 그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솔새 사촌은 그런 휘파람 우리나라에서 잘 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휘파람새가 휘파람을 안 불 때 그렇죠.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섬 휘파람새는 약간 제주도에 가면은 겨울에도 있기 때문에 겨울에 누가 번식을 하겠어. 코를 불러요. 송이 아니라. 코를 부르면은 솔새사촌이 아까 굴뚝새처럼 쯧쯧쯧 이렇게 울른다고 했잖아요. 네. 섬 휘파람새가 이거랑 비슷하게 날카로운 쯧쯧 소리를 냅니다. 이럴 때는 뭐다? 등 윗면만을 봐야 된다. 꼬리 길이랑. 겨울에는 보러 가지 맙시다. 보면 어떡해. 눈을 감고 지나쳐. 근데 이게 겨울에만 봤으면 사실 섬 휘파람새거든요. 음. 왜냐면 지금 솔새사촌은 나그네 새잖아요. 근데 휘파람새들이 뭐 여름이라고 그렇게 노래만 부르고 다니진 않죠. 그냥 때에 따라서 코를 부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헷갈린다라는 거고, 긴다리 솔새사촌은 솔새사촌처럼 쯧쯧 소리를 내고 다니는데 긴다리 솔새사촌은 음이 더 낮아요. 네. 조금. 그리고 솔새사촌이 높으니까 날카로운 쯧쯧 이렇게 되면은 긴다리 솔새사촌은 약간 울리는 탁탁 이런 느낌의 조금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덤불에서 등면은 갈색, 배면은 흰색이고 밝은 눈썹이 있는 친구를 만나면은 꼬리가 좀 긴 것 같은데 하면 휘파람새 아니면 섬휘파람새고, 꼬리가 조금 더 짧은 느낌이 나면은 솔새사촌인 거죠. 그 휘파람 소리를 내고 있으면은 100% 휘파람새 아니면 섬휘파람새인데, 쯧쯧 이렇게 있으면은 섬휘파람새일 수도 있고 솔새사촌일 수도 있다. 네. 그럼 이제 꼬리 길이나 등이 더 칙칙하냐?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죠. 이제 맘 편한 숲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숲새 역시 윗면은 갈색, 아랫면은 밝은 색을 띠는데 숲새는 꼬리가 매우 짧습니다. 이 영어로는 스톱 테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정말 짧뚱한 느낌을 줘요. 제가 봤을 땐 거의 굴뚝새보다도 꼬리가 짧은 굴뚝새보다 진짜 짧은 것 느낌이에요. 같아. 굴뚝새가 좀 있잖아, 꼬리가. 위로 세울 수 있잖아. 얘는 못 세워요. 근데 뭔가 몸통 길이 자체는 이 숲새가 더 긴데 꼬리는 진짜 짧아서 솔새사촌에서 누가 꼬리를 훔쳐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많이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휘파람새과 안에서는 휘파람새 속과 함께 별개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즉 뭐다? 다른 애들이랑 헷갈릴 일이 없다. 정말 희소식이죠? 지금까지 머리 아픈 애들만 하다가 뭐 색깔 정도는 비슷하지만 몸 구조는 매우 다른 즐거운 친구로 넘어왔습니다. 숲새 역시도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흰색 눈썹 선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갈색이고 흰색 눈썹 선이 있네. 근데 꼬리가 있네. 어디 갔지? 이러면 숲새인 거죠. 맞아. 꼬리가 진짜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 솔새들도 웬만하면 다 꼬리가 있어가지고. 숲새는 돌의 현황을 보면은 제법 흔하게 번식하는 여름 철새입니다. 4월 초순에 와서 산에서 번식을 하고 가을철에는 10월 하순까지 통과합니다. 숲속에 지면 또는 지면 가까운 곳에서 생활을 숲에만 살아요? 그쵸? 덤불 울창한 숲을 좋아해요. 공원에도 없는 것 같아. 네, 왜냐면 어두운 너무- 숲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두우려면 약간 나무도 식생이 많아야 빽빽해야지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주로 덤불 속을 활발히 이동해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또 겁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가 바로 옆으로 짧은 거리를 팍 이동하고 팍 이동하고 팍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빨리 도망친다. 도망 안 쳐도 엄청 이동을 잽싸. 빨리 하는 것 같아. 그냥 바빠. 24시간이.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분포를 보면은 분포가 조금 굉장히 좁아요. 번식지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굉장히 동쪽 끝 부분 조금, 우수리, 사할린, 그리고 쿠릴 열도 남부, 중국 동북부 정도입니다. 중국 동북부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북쪽으로 베이징? 가면서 아니요. 북쪽이요. 청두? 베이징이 칭다오? 어디서 나왔지? 북한에서 위로 가면서 러시아 쪽으로 가면은 겹쳐지는 중국 있잖아요. 만주? 그 정도. 완전 조금. 만주 완전 조금. 그래서 비번식기에는 그리고
중국 동남부, 타이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활동을 합니다. 번식기, 비번식기 다 분포 범위가 굉장히 좁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런 새는 없어요. 구경도 못했다.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행운인 것이죠. 이렇게 네. 깜찍한 숲새가 우리나라에서 번식까지 해주는 상황이에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지. 그 극동아시아 어. 고유종인 거예요. 번식 상태로만 보면은. 그래서 이 꼬리가 정말 짧기 때문에 크기가 10cm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네. 그래서 10cm면은 사실 상모솔새급이죠. 근데 별로 안 작아 보여요. 맞아. 상모솔새는 조금 얼굴도 어. 작고 그러는데 숲새는 조금 알차게 생긴 음. 약간 동고비, 작은 동고비 이런 음. 느낌? 그래서 뿔뿔 땅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은 음. 정말 정말 귀엽습니다. 음. 어두운 숲속의 땅을 보통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네. 시시시 이렇게 엄청 가는 소리를 내서 풀벌레 소리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귀뚜라미랑 진짜 비슷한 소리가 나요. 네. 이게 그래서 봄인데 귀뚜라미가 운다. 그러면 이게 숲새일 가능성이 있는 건 거죠. 가을에는 네. 해당되지 않는 얘기지만 네. 봄부터 여름에도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내는지 잘 체크를 하시고 엄청 귀여운 소리가 나요. 뭐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둥지를 볼 수 있는데 둥지는 쓰러진 나무 아래 그리고 네. 나무 뿌리 주변에 낙엽 이끼 나무 뿌리를 이용해서 밥그릇 모양으로 만드는데 이게 땅에 짓다 보니까 완전히 볼록 밥그릇처럼 되진 않고 약간 평평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솜털, 이끼 같은 거를 깔아서 폭신하게 만듭니다. 그 둥지 사진을 찾아보면은 확실히 애들이 네. 그냥 땅에 뚝 이렇게 있는 느낌이 나요. 근데 네. 위쪽에 이제 나무 그늘 같은 게 드리워져 있고. 근데 숲새는 부모도 지금 숲새잖아요. 네. 크기가 엄청 작고 다 커도 약간 애기 같은 관상이 있는데 그런 애가 애를 애를 키우고 또 낳았다? 있는 것이죠. 정말 충격적인데 근데 애기랑 같이 있는 사진을 보면은 네. 숲새가 진짜 어른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숲새 아기가 정말 귀엽기 때문에 네. 둥지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이런 숲새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어청도에 갔을 때 누가 귀뚜라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 냈어? 네, 그래서 기다렸는데 왜냐면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갑자기 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 듣고 기다렸어요? 네, 그때 막 누가 있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누군지 모르고 막 딱 소리가- 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소리가 나니까 막 어머 뭐야 했는데 나왔는데 엄청 뚠뚠한 숲새가 있었어요. 숲새인 거 알았어요. 근데 네, 봤을 근데 때 딱 봤을 때 숲새 좀 꼬리가 숲새다, 진짜 이렇게? 짧아. 아, 근데 숲새라는 애를 알고 있었어요? 네. 오, 왜냐면 공부를 많이 하셨네. 도감에는 휘파람 색깔에 3마리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청도 가면은 휘파람새 많아서 그 휘파람새 도감을 보거든요. 아, 근데 그 페이지에 지금 숲새. 같이 정리돼 있어서 이름이 예쁘지 않아요? 그러게. 근데 아무 특징도 반영한 이름은 아니다. 숲에 살잖아. 숲에밖에 안 살잖아. 그 숲에 사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도 뭐 숲에서 많이 봤나 보지. 지은 사람이. 많이 봤나? 많이 봤으니까 한 거 아니야?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었는데 같이 봤어요, 저랑. 그랬다고 합니다. 네, 저랑 같이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들은 알고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관찰해도 어려워요. 근데 모르고 관찰하면 봤다는 그러니까. 사실마저도 결국엔 망각하게 돼 있어요. 저처럼. 그래서 이런 휘파람새나 솔새사촌 같은 애들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봐야지 내가 지금 뭐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추측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 지식을 쌓은 채로 탐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오늘 이렇게 휘파람새과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친구들을 해봤는데 네. 오늘 이 팟캐스트가 여러분의 앞으로 있을 휘파람새 탐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자습도 하세요.
자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맞아요. 팟캐스트 들어서는 뭐가 되는 절대 게 할 수 없어요. 즐겁게 들으시고 그 사진을 보셔야 돼요. 열공하세요. 그래서 알고 보실 수 있는 탐조인이 돼봐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 보러 와요. 새를 보러 와요 새